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병원안과 이영호입니다.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Automated Detection of Retinal Disease로 망막 변성 질환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utomated Detection은 크게 그 질환 자체의 클래시피케이션과 병변의 세그멘테이션, 크게 두 가지 작업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2016년에 발표돼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연구이죠. 기계학습으로 학습된 알고리즘은 의사의 수준에 가깝게 정상 안저와 당뇨망막병증의 안저를 구분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러한 발전에 고무돼서 2018년에는 FDA 승인까지 받은 IDX-DR이라는 당뇨망막병증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탑재된 안저 사진기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분당 서울대학교 연구진 분들께서 다양한 안저의 다양한 그 병변을 구분해낼 수 있는 그런 작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그 학습된 알고리즘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제품까지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망막 변성 질환 중에 대표적인 RP, 레티나이티스 피그멘토사는 어떨까요? 중국에서 시행한 연구인데요. 최근 연구입니다. 2021년에 아주 많은 4만 장이 넘는 그런 안저 사진을 통해 학습한 알고리즘에서 이 레티나이티스 피그멘토사는 한 700장 가까이 되는 환자들을 이제 훈련과 검증 그리고 테스트로 나누어서 이제 학습을 시켰을 때, 네, 오른쪽 표에서와 같이 0.996이라는 아주 높은 그런 그 일치도를 보였습니다. 실제 이 RP를 포함한 다양한 질환 자체를 안저 사진으로부터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특히 왼쪽 그림의 맨 좌측열의 중간 행에 보시면 이 레티나이티스 피그멘토사를 이 알고리즘이 구분을 할 때 환자에서 실제 변성이 일어난 그 황반부에서 좀 벗어난 주변부의 병변을 인식해서 이 RP로 구분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대만 역시 이런 그 유전성 망막 질환의 환자들을 이제 안전사진을 다 등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유전성 망막 질환의 60%를 차지하는 역시 RP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데이터 수가 상당히 많은데요. 오른쪽 모식도의 좌측에 보시면 트레이닝셋에 RP 환자가 960안, 그리고 노말은 324안을 대상으로 학습을 시켰고, 최근에 발전된 딥러닝의 도움으로 아주 높은 성능의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네, 앞서 중국 팀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이제 오른쪽에 RP 이미지스라고 되어 있는 이 RP 환자의 사진은 적절한 그 RP의 병변을 인식해서 RP로 판단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울산대학교 민정기 교수님 팀이 RP 환자 50안을 포함한 다양한 질환의 안저 사진을 통해서 이런 딥러닝으로 구분하는 모델을 만들어 보았고요. 아래쪽 표에서 보시듯이 RP 환자에서 역시 높은 성능을 발휘할 수가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데이터 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90% 이상의 그런 민감도나 특이도, 양성 예측도 등을 다 보이고 있네요. 네, 이런 RP는 안저사진, 기존의 이제 안저사진은 화각이 좀 좁기 때문에 특히 이제 중심 주변부에 있는 변화를 민감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일본 팀에서는 광각 안저사진을 통해서 그 RP 환자와 정상 환자 각각 150, 223안을 대상으로 학습을 시켰습니다. 이 정도 데이터 많지 않아 보이지만 요즘 이제 이 정도 데이터만으로도 두 가지를 구분하는 모델은 충분히 이제 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왼쪽 아래와 같이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OCT를 이용한 연구도 시행을 했습니다. 유전성 망막 질환, ABCA4, RP1L1, EYS, 이 환자에 해당하는 OCT 사진들을 확보를 했고, 그리고 정상 환자들의 OCT가 있을 때 이 그림 위쪽 첫 행에서 보시듯이 ABCA4, RP1L1, 그리고 EYS 각각 그 OCT에서 나타나는 포토리셉터의 그
디제너레이션 양상도 좀 다르고요. 아시다시피 또 망막의 얇아짐 정도도 서로 다른데 이런 미묘한 차이가 학습이 되어서 OCT만 저희가 투입을 하더라도 이 환자가 어떤 유전자의 이상으로 현재 이런 상태가 오게 되었는지 이제 아주 높은 성능으로 추정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고, 이것은 실제 유전자 검사가 어려운 여러 가지 환경에서 저희가 비침습적인 검사만으로도 유전자형을 추정하고 환자의 치료 과정이라던가 치료 계획, 예후를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유용한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또 펀더스 오토플로레센스, 그러니까 자가 형광 사진을 또 많이 이용하죠. 그래서 이런 인헤리티드 레티나 디지즈들에서 특히 스타가르트, 베스트, 그 다음에 RP 환자들을 대상으로 오토플로레센스 사진을 알고리즘에 학습시켜서 오토플로레센스 사진만으로도 상당히 높은 각 질환을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앞서 펀더스 포토에서와 유사하게 이 알고리즘은 오토플로레센스 사진에서 실제 저희 의사가 보았을 때도 병변에 해당하는 부분을 잘 인식해서 이 각 질환들을 서로 구분한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세그멘테이션이 있죠. 지금까지는 어떤 사진 전체를 받아들여서 이 사진이 어떤 것이냐 큰 분류를 한다면은, 세그멘테이션은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 앉아 사진에서 저희가 원하는 부분에 어떤 영역이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말 그대로 이미지 형태로 알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손으로 일일이 쟀어야 되는 그런 환자의 혈관 두께나 이런 것도 요즘에는 혈관을 세그멘테이션해서 그로부터 동맥과 정맥 각각의 두께도 자동으로 측정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또 지금 실명에 많은 원인이 되고 있는 나이 관련 황반 변성에서도 저희가 치료 반응 그리고 예후에 중요한 그런 병변들이 있는데, 기존에는 그것의 유무 정도를 저희가 측정하거나 높이나 폭을 쟀다면, 지금은 이런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 병변의 영역 그리고 분포 관계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저희 건국대 안과에서도 이제 황반 변성에서의 이런 병변의 양적 변화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세그멘테이션을 모델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또 후속 연구로 이런 세그멘테이션 된 각 병변들이 실제 환자의 시력 예후에 각각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네, 제 구글 관련된 팀에서는 실제 이런 OCT를 기반으로 어떤 하나의 질병만을 세그멘테이션 하는 모델이 아니라 다양한 질환에서 다양한 병변을 다음과 같이 세그멘테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공개하기도 했죠. 또 시력에 중요한 것으로 알려진 이런 시세포층, 여러 가지 시세포층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를 사실 저희가 임상 진료 현장에서는 그냥 적당히 눈대중으로 지난번에 비해서 어떻게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 정도만 판단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세그멘테이션 알고리즘은 그런 시세포층의 손상 정도도 양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표현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뇨 황반 부종에서의 경우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 행에서는 그런 망막의 전체 두께가 어떻게 되는지, 두 번째 행에서는 시세포층이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 또 회복이 되고 있는지, 세 번째 행에서는 망막 안쪽에 있는 물과 망막 아래쪽에 있는 물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을 세그멘테이션 모델은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망막 변성 질환, 특히 이제 RP에서는 이게 어떻게 이용이 될 수 있을까요? 2020년에 벌써 이런 RP에서 특징적인 그런 색소성 변성 영역이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 영역에 대한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만들었고 잘 작동함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 작업에는 다행히 그 이전에 다른 연구에서 이런 RP 환자에서의 색소성 병변의 영역을 실제 사진 대비 잘 마킹된 그런 정답지를 구비를 해놨기 때문에 훈련을 시킨 거고요. 이것은 실제로 저희가 RP 사람마다 이제 유전자형마다 또 다 이런 RP의 진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말로
어떻게 이 환자가 어떤 속도로 어디에 이런 색소성 병변이 진행하고 또 그 속도는 어떠한지를 정말 양적으로 잴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또 다른 유전성 망막 질환 스타가르트 디지즈에서 이렇게 이거는 이제 오토플로레센스 사진인데요. 이 하얗게 보이는 이 플렉이라는 영역이 실제로 어떻게 어디에 분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는지까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통해서 확인한 그런 연구가 또 최근에 나왔는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G 사진에서 이런 플렉의 개수와 H 플렉의 영역이 실제 그 방문 시기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차 증가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줬고 일정한 속도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저 오른쪽 그림의 오른쪽을 보시면 20에서 30도 약간 주변부 같은 경우는 조금 그 증가하는 속도가 좀 마지막에 가서는 빨라지는 듯한 이런 그런 변화 속도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그멘테이션 모델은 클래시피케이션처럼 이 사진이 뭐 어떤 질환이다, 뭐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여기 사진에 어디가 어떻게 이상하다를 표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이런 유전성 망막 질환, 특히 이제 한국인에서 각도 유전자형에 따라 어떤 병변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잘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유용한 그런 모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 2018년에 그 코로이더러미아라는 또 유전성 망막 질환과 RP 환자들에서 이런 정면에서 바라본 그 OCT 사진에서 정말 그 시세포층이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모델은 결국 그 사진에 대해서 뭐 의사가 마킹한 이런 정답지만 있으면 이 아래쪽에 세 번째 행에 보시듯이 이런 정답지만 있으면 이 둘을 짝으로 학습시키면 요즘의 알고리즘으로는 그래도 한 300장 정도의 정답지만 있으면 충분히 잘 학습이 되는 그런 정도까지 이제 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어려워지지 않은 거죠. 기존에 비해서. 또한 이제 기존에 비해서 점점 이런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 자체가 그냥 저희 안과 의사 선생님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만큼 간단한 코드도 간단해지고 있고 뭐 코드를 짤 것도 없이 뭐 구글이나 뭐 오른쪽에서 보시는 뭐 메딕 마인드처럼 그냥 데이터만 있으면은 뭐 드래그 앤 드롭으로 바로 알고리즘을 만들고 또 웹에서 배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까지 진화하고 있습니다. 네, 또 기존의 세그멘테이션 작업을 하려고 하면 저희가 정답지 만드는 게 참 일이죠. 손으로 하나하나 그려야 되니까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근데 요즘 이제 이런 인그레디언트라는 회사에서 우리나라 회사인데요. 이제 의료 영상의 세그멘테이션을 좀 더 손쉽게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솔루션도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뭐 어떤 연속된 그런 비슷한 컷에서 한 컷에서 저희가 그림을 좀 그리면 그 앞뒤의 컷은 적절하게 이제 이 알고리즘이 미리 좀 그림을 그리고 저희는 간단히 수정만 하면 되는 뭐 이런 형태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그멘테이션 작업도 저희가 모델을 만드는데 크게 난이도가 낮아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뭐 별로 된 게 없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에서도 그렇고 뭐 해외에서도 이런 유전성 망막 질환에 대한 그런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세그멘테이션 모델은 아직 별로 나와 있는 것이 없고요. 또 저희가 여러 가지 사진의 형태로 환자를 관찰하게 되는데 그것을 어떤 종합하는 모델은 없고 각각에 대해서만 아까 전에 보셨듯이 산발적으로 모델이 공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병원 규제에 엮이고 이러면서 서로 간의 그런 데이터라던가 알고리즘을 모두 공유하고 서로 쓸 수 있는 그런 상태도 사실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좀 필요하고요. 열린 마음으로 뭐 자신 혹은 자신의 병원에서 그런 개발한 모델은 좀 공개를 하고 여러 사람이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제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또 보셨겠지만 우리나라 사람 특히 이제 우리나라 환자에 대한 그런 모델 개발이 아직 거의 되어 있지 않고요. 또 이런 유전성 망막 질환은 다른 질환에 비해서 드물죠. 예, 드물기 때문에 이런 학습을 하고 테스트를 할 데이터 자체가 적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 알고리즘의 개발이 진보가 있지만 이런 적은 수의 데이터를 가지고 높은 성능을 내는 그런 컴퓨터 알고리즘 쪽, 즉 공학 쪽과의 그런 긴밀한 협업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알고리즘을 열심히 개발해서 뭐 논문 쓰고 공개하는 것까지는 다 좋은데
정말 이것을 현장에서 쓰게 하려면 이렇게 뭐 연구자들이 뭐 관해수공업처럼 혹은 뭐 회사들이 뭐 아름아름 만들어서 쓰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산업화가 돼서 편하게 돈을 주고 사서 쓸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수가 그 체계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어서 그야말로 처방을 내고 돈을 내고 이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이런 것이 아직은 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령이나 규제 관련된 부분도 같이 해결이 된다면 이런 망막 변성 환자분들에서 질환의 조기 탐지와 또 그 병변이 각 그 이미징 장비별로 찍은 사진에서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그 속도는 어떤지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거꾸로 유전자형을 각 유전자형 같은 RP다 하더라도 이를테면 각 유전자형마다의 어떤 진행 양상, 진행 속도, 뭐 어떻게 저희 치료가 개입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거라고 보이고 향후에 이런 것들이 좀 개발이 잘 촉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